30-1의 1차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sea라고 해서 바다에 바다로라는 뜻입니다. 그죠?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amily, 나의 가족은 will go to the sea, 바다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문장들을 봤을 때 my family 해서 나의 가족은 이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치? 우리가 문장 맨 앞에 적히면서 은 또는 는, 이, 가로 해석이 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장의 주인이다 생각해서 주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장은 은, 는, 이가, 뭐 아빠는, 엄마가, 친구가, 우리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문장 맨 앞에 주어라는 아이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주어 자리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게 돼 있냐면 품사인 명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기차를 타봤을 거예요. 그지? 기차를 타면 기차 칸마다 호수 이름이 있죠. 1호실, 2호실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 이걸 문장인 기차라고 보시면 문장을 나타내는 기차. 문장을 나타내는 기차는 제일 1호 칸, 첫 번째 칸에는 무슨 칸이라고 부르냐면 주어라는 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오는 칸은 동사라는 칸, 동사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 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경우는 보어라는 칸이 올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 자리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어. 그래서 동사 뒤에 뭐가 왔는지에 따라서 문장들이 조금 달라져요. 근데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어와 동사를 봤을 때 이 주어라는 칸에 탈 수 있는 손님이 있을 거잖아. 그지? 1호 칸에 탈 수 있는 손님이 정해져 있듯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라는 칸에는 어떠한 손님이 탈 수 있냐면 명사라는 손님이 탈 수 있어요. 이게 명사라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 그지? 그걸 나타내는 걸 우리가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항상 명사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다른 아이가 타려고 하면 탈 수 없어요. 그지? 자, 동사라는 자리에는요, 동사라는 애만 탈 수 있어요. 좀 특이하죠? 동사라는 애만 탈 수 있는데 그 동사들이 뭐가 있느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사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뭐뭐다라고 해서 문장을 끝내주는 표현이에요. 우리말 같은 경우는 나는 아침에 밥을 먹었다 해서 먹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동사죠. 그치? 근데 영어는 어떻게 문장을 적느냐 하면 나는 먹었다 아침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동사가 항상 주어 다음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게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끝에 위치하는 동사가 영어는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동사는 항상 종류가 딱 세 가지만 있습니다. 비동사가 있고요. 일반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습니다. 일반 동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am, are, is, 과거 형태면 was, were. 자,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또 bene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be는 나중에 공부하다가 습득하게 될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비동사라고 하면 am, are, is, was, were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비동사의 해석법은 해석 문장에 따라서 이다 또는 되다 또는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해석법을 그 내용에 맞게끔 잘 적용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동사라고 하면 뒤에 오는 어떤 동사가 있겠죠. 이 동사를 도와주기 위한 동사로 쓰여서 도울 조자를 써서 조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뒤에 어떠한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조동사가 언급이 되면 뒤에 항상 동사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1이라고 하는 동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 조동사의 기본적인 어떤 애들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 will, 예를 들어서 can, may, must, 이런 표현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죠. should 이런 표현들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은 혼자 쓰이잖아요. 항상 뒤에 도와주는 동사의 형태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시작을 한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조금 바뀌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고요. 그 명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뭐 책상, 가방, 엄마, 아빠, 그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동사가 오는데 동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제? 뭐뭐다라고 해서 문장을 끝내줘야 하고 그 종류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는 am, are, is, was, were 있고 해석법은 이다, 되다, 있다입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동사는요. 뒤에 오는 동사를 도와주기 위한 도울 조자를 쓰는 동사고요. 그리고 그런 동사기 때문에 뒤에 항상 동사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 조동사는 will, can, may, must, should처럼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외를 다 뭐라고 하냐면 일반 동사라고 얘기하죠. 그 외. 비동사도 조동사가 아닌 걸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21번을 더 보시도록 합시다. 내 가족은 will go 갈 것입니다. 어디로? 바다로 갈 거야 라는 표현이죠. 그제? 가족이 바다에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럼 얘가 동사겠다. 그지? 근데 문제는 앞에 will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라는 거야. 그지? 얘도 해석이 뭐뭐일 것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동사가 두 개 나왔네. 아까 쌤이 얘기했던 뭐다? 1 플러스 1의 앞에 오는 will은 조동사로 쓰인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오는 일반 동사인 go를 도와주고자 먼저 앞에 오게 된 조동사 wil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가족은 바다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my family는 아까 쌤이 주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얘는 주어. 그 다음에 will go는 당연히 갈 것입니다 라고 끝나니까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조동사랑 동사는 한꺼번에 동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아이를 보아하니 to, 어디로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치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리가 차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 차 앞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차가 있잖아. 그지? 내비게이션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전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차 전체를 명사라고 생각해 주시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치사는 이 명사에 뭐를 나타내는 표현? 방향을 가리켜 주거나 아니면 장소를 가리켜 주거나 위치나 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또는 뭐 방법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쓰이면서 그 명사의 방향이나 장소나 위치나 시간이나 방법과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을 전치사라고 하고요. 문제는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그림이 이상해. 다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얘는 그 수식어 기능을 합니다. 수식어라고 하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꾸며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하면 이건 무슨 표현이다? 그냥 우리 몸으로 따지면 액세서리인 거죠. 액세서리 없다고 막 숨을 못 쉬거나 죽거나 이러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단지 장식품으로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럼 수식어고 액세서리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진짜 있어야 되는 건 뭐만 있다라는 거야? 주어와 동사만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주어와 동사만 있는 이런 문장의 형태를 일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형식을 5개로 나눠서 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문장은 딱 5개 문형 안에 들어가요. 근데 첫 번째 문형이 주어와 동사만 있는 구조를 일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고 일형식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1번은 일단 내 가족은 바다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해석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탈 것입니다. in a boat. 보트에 탈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야. 그제? 그러니까 당연히 보트 안에 타는 거니까 in을 붙인 거라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기 때문에 얘는 주어로 사용이 되었고 will ride는 탈 것이다. 조동사 뒤에 동사가 하나 더 붙어간 구조. 그래서 이걸 통틀어 동사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탈 것입니다. in a boat. in은 전치사입니다.
나올 때 알고 계셔야 돼요. 전치사 뒤에 항상 뭐 들고 온다? 보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명사가 나왔죠. 그지? 그래서 합쳐서 무슨 기능한다? 수식어 기능한다. 즉 무슨 기능? 장식품이네. 액세서리네. 그럼 앞에 주어 동사만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걸 몇 형식이라고 한다? 우리가 일형식 문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앞에 이해 갔을 거라 봅니다. 나는 있는 이가니까 주어로 해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can dive, 다이브 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 할 수 있다. into the sea, 바다 안으로. into라는 게 어디 안으로라는 전치사예요. 전치사의 짝꿍은 누구? 명사를 항상 품고 들어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하는 기능은 수식어 기능을 할 거고, 그럼 결국에는 주어와 동사인데 can도 이상하게 뒤에 동사 하나 더 있거든요. 다이빙 하다. 동사 원래 형태. 그래서 다이빙 하다라는 동사를 그대로 들고 왔기 때문에 얘도 1+1으로 쓰였고, 그럼 can은 당연히 조동사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can을 좀 더 보시도록 할게요. can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할 수 있다. 두 번째, 해도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된 거죠. 그지? 자, 이렇게 되면서 뒤에 동사가 하나 더 있는 거 보니 얘가 하는 역할은 조동사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장도 뒤에 into the sea라는 표현의 수식어가 나와 있고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일형식 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는 주어. 자, 해석을 보시면 알죠? 있는 이가가 붙는 게 주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엔 동사가 온다 했어요. 그래서 볼 것입니다.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어디에 있다? will see라는 게 동사. 뭐를 볼 수 있냐 하면 물고기와 조개류를 shellfish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sea 바다 안에서. 요것도 아까 얘기했던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 수식어 기능을 하는 거죠. 그제? 이렇게 수식어가 보이면 가로 열고 가로 닫아 주시면 됩니다. 문장에서 큰 역할은 하지 않으니 잠깐 가려주는 것도 우리가 문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구조가 나왔어. 다른 애들은 주어 동사만 나오고 뒤에 수식어가 붙어있는 구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특이하게 그 동사 뒤에 뭐가 보이냐 하면 물고기와 조개류를 해가지고 동사 뒤에 뭐가 붙어있죠. 이게 중요한데 자 볼게요. 주어가 나온다 했고 그 다음 동사가 나오죠. 그 다음 이 문장은 을을이라는 표현이 뒤에 붙었어요. 그리고 뒤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식어가 있다라고 하는 구조로 들어왔잖아. 그제?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일단 동사 뒤에 을 또는 를 들어가는 표현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you 라고 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표현이잖아. 그제? 이렇게 동사 바로 뒤에 을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즉 그 목적어라는 자리에 반드시 명사만 탈 수 있거든요. 아까 그 기차 기억하세요. 목적어라는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갑니다. 아까 주어 자리에도 뭐가 들어간다 했다? 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 했죠. 그만큼 명사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 뒤에 을을이 붙는 목적어가 오는 이런 문장의 구조를 3형식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목적어를 들고 오는 문장이 영어 문장에는 80% 넘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제? 그래서 우리는 will see 보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와 조개류를 어디에서? in the sea 바다에서. 이렇게 해서 3형식 구조까지 오늘 확인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공부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으시고 선생님 앞에서 정확하게 학습한 후 발표를 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